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약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박싱을 제가 합니다요. 하나는 미국에서 왔고 하나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 빈티지를 좋아하잖아요. 빈티지 소품들, 뭐 조명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조명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거 하나가 컨츄리 클럽이라는 조명인데 그것도 빈티지고 야 이사를 제가 좀 자주 하잖아요. 짐을 정리하다 보면 샀던 것 중에 이렇게 안 찾게 되는 빈티지 소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샀는데 좀 취향이 변했다 하거나 좀 또 팔면서 새로운 빈티지를 또 사고 그러면서 제 취향이 조금씩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산 빈티지는요, 제가 이제 그렇게 빈티지를 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골라서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한 분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좀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지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판 일을 하잖아요. 올해는 조금 쉬고 저희 남편한테 이제 그걸 맡기고 저는 올해 이제 안식년을 갖겠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생각인데 빈티지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이제 맨날 생각만 했던 거 한번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아망 제품인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빈티지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느낀 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오래된 거 특유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약간 물건을 험하게 쓰는 것까지는 아닌데 물건을 되게 막 아끼고 막 흠집 하나 없게 하려고 막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차도 그렇고 가구 같은 것도 사실은 가구에서 뭐 흠집이 나거나 뭐 그렇게 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을 살 때 중고 물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 것 같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걸 제가 쓰는 게 되게 마음에 편해요. 예를 들면 얘를 봐봐요. 얘도 여기가 이제 에이징이 됐거든요. 달달 구워진 그런 느낌이고 유약이 이제 깨져가지고 크랙도 생기고 한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기스를 하나 더 낸다고 티가 나겠냐는 거지. 안 나잖아요. 그런 사용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온 그릇을 한번 볼게요. 디구왕 사르규민의 오발 접시입니다. 약간 누리끼리 되어있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어디에 딱 긁히거나 이러면 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나갔다는 표현을 하는 그걸 바로 칩이라고 하는데 이나간 그릇 쓰는 것도 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네, 프랑스에서 온 거라 그런가 프랑스 신문지에 쌓여서 왔는데 이 프랑스 신문지도 되게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이 글씨를 제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빈티지 그릇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 중에 또 하나는 무게감이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런 것도 매력적이고 지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매력적이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뻐요. 저는 취향이 이쪽인 것 같아요. 야! 아시요? 그래. 여러분 얘도 예쁘죠? 얘도 사르규민이에요. 얘는 제가 이번에 5장을 발행했어요. 여기 칩 있다. 얘는 칩이 있고 여기가 살짝 뭐 긁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것도 빈티지 접시의 매력이라는 거. 얘는 일단 그리고 빈티지 접시를 사는 분들은 이 빈티지 접시의 특성을 알다 보니까 뭐 이걸 샀는데 여기 뭐 흠집이 있어요. 뭐 이가 나갔어요. 이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들은 애초에 빈티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리병인데요. 이 유리병을 저는 이제 썩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썩은 병들 이거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각인들이 너무 예뻐. 그냥 제 눈에 예쁘니까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것도 봐봐. 이건 뉴욕에서 온 거야.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왠지 이 물건에는 어떤 사연이 있나, 이 물건을 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해서 병을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풋 로션이다. 가려운 발이나 아니면 선수들 밤, 아마도 연고 같은 거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이런 라벨이 있는 재미도 있고, 특히 이런 라벨이 있고 모양이 약간 유니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빈티지 시장에서도 가격을 좀 더 쳐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야, 아휴, 라떼씨. 그리고 식물을 스킨답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물꽂이로 식물을 키울 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놓고 키워서 이렇게 어디다 딱 선반 같은 데다 올려놓고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 이쁘지. 그리고 이 병들이 약간 엠버, 그리고 큰일 날 뻔. 코발트 블루 색상도 있고요. 나왔다. 코발트 블루 색상. 여기 보면 여기 해골 마크가 있거든요. 이 해골 마크가 있는 게 이 빈티지 시장에서 거래가 비싸게 된대요. 특히 그리고 이 색깔, 이 코발트 블루 색깔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겠죠? 병을 모아놓고 보면은 여러분 색상이 다 달라요. 얘랑 다른 거거든요. 보이시죠? 얘는 약간 초록빛이 도는 느낌이고, 얘는 완전 클리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병을 모으시는 분들 중에 색상별로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거 이제 엠버 색상,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이쁘잖아. 또 이거 봐, 얘도 너무 괜찮아. 이거는 여러분, 이건 류마티즘에 받아던 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이 라벨 읽는 재미 많이 샀죠. 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해야 할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좀 부은 상태예요.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이렇게 까면 약간 이렇거든요. 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게요. 사실 이거 영상은 이제 오늘 제가 편집을 할 건데, 그 전에 찍어 놓은 게 한 달 전에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아마 컷되는 게 많을 것 같기는 하고, 제가 여러분 지금 항암 중이에요. 어이가 없죠. 작년 말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이 유방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돼가지고, 제주도 살았으니까 제주도에서 잘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 소견서랑 같이 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검사를 했죠. 그 외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찍는 거, 유방에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진짜 너무 아파.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 이럴 때 보면은 의학이 너무 남자 위주로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암이다 하셔가지고, 원래 그 병원에서 예약을 해주셨던 데는 삼성병원이었거든요. 40세 이하를 젊은 암으로 분류를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주는 그게 있나 봐요. 그 패스트 트랙으로 삼성병원에 가면 하루에 검사를 다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중요하니까 교수님을 이제 제가 알아보다가, 사실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 저 남편이 알아봤어요. 전 그런 거 잘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보다가 서울대 이제 한원식 교수님이 의사들이 뽑은 내 가족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소개하고 싶은 의사 명의, 그런 거 뽑는 거에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한원식 교수님을 뵙고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 수술 받았어요. 4월 12일인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상에 난소암이랑 유방암 인자가 많아가지고 유방도 미리 절제하고 막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왜 했냐면 할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시작을 해서 뇌 쪽으로 암이 전이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했는데 또 유전자는 또 괜찮네? 이게 항암요법이 처음에 항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수술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림프를 타고서 이제 암세포가 도니까 림프를 떼서 보거든요. 근데 림프가 깨끗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제 전이는 안 됐지만 제 암 자체가 활동성이 높은 친구여서 그러니까 전이성이 좀 높은 친구인 거다. 그래가지고 항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암 중이에요, 여러분. 총 4번 항암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벌써 지금 2번째 받았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받았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항암한 지 지금 9일째 됐고 첫 항암을 하고 나서 이게 약속의 2주라고 해요. 2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빠지기 전에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하고 딱 2주가 됐을 때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 삭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보네텟 맞죠? 이거 보네텟. 보니텟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요게 지난달까지 괜찮았거든요. 지금 조금 더워요. 지금은 밖에서 밭일 할 때 햇빛 가리려고 쓰는 그런 모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쓴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처음 보셨는데 갑자기 제가 막 이러고 나와봐요. 그럼 얼마나 놀래겠어. 근데 사실 썸네일은 벗고 찍어볼까요? 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암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저는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제 되게 두렵고 슬프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 안 그래요. 다 지나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물론 그러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을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약을 이제 투약을 하는데 약을 어떻게 투약하냐면 납병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를 입원을 하지 않고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입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몸이 견딜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아무튼 가요. 기차가 있어요. 자면서 가요. 항암 납병동에 딱 들어가면 8시예요. 가자마자 이제 수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약을 조제를 수납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만들어서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링거를 꽂고 구토방지제를 맞아요. 시간이 한 9시쯤 되면 이 항암제가 오거든요. 항암제가 2개예요. 하나를 맞고 또 중간에 잠깐 쉬고서 식염수를 맞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항암제를 맞나?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한 1시 반쯤 끝나요. 남편이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근데 병원밥 맛이 없으니까 사식을 먹어요. 샌드위치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리고 또 자고 그러다 보면 아무튼 끝나요. 언제부터 약간 조금 힘들어지느냐? 월요일날 제가 항암한다 했잖아요. 금요일날 첫 항암했을 때 제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열이 났고 이번 주에는 제가 금, 토, 일 이렇게 열이 났어요. 첫 번째 항암했을 때는 열 나는 거 말고 별은 다른 증상은 없었고 이번에는 혀가 약간 미레가 약간 코팅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맛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짠맛, 단맛 이런 게 잘 좀 쓴맛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참 머리 자르는 얘기를 마저 할게요. 박승철 위그 스튜디오라고 그 가발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밀었어요. 미는 걸 그냥 서비스로 해주신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가발은 할 생각이 없는데 머리만도 미냐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도 오시라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일단 이제 그런 거겠죠. 머리를 밀고 나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좀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으니까 가발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겠죠? 당연히 머리 이렇게 밀면서 나 약간 울컥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 지금 얼굴이 지금 터질 것 같아. 왜 웃기냐면 머리를 밀었는데 제 동생이 있어요. 막 밀면서도 막 깔깔깔깔 웃었더니 거기 사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머리 밀면서 이렇게 웃는 분 처음 봤대요. 그래 한번 가발 한번 해봐 하고서 이제 가발 한번 써봤거든요. 안 하려고요. 마지막 항암이 언제냐면 7월 한 14일쯤 돼요. 그래도 머리가 한 9월부터는 그래도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괜찮죠 뭐. 안 그래요? 머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해야 되고 뭐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가발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애들 산책이나 좀 이렇게 나가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는 뭐 결정적으로 이제 여름이라 뭐 가발 싶어가지고 그냥 가발 안 맞췄어요. 그냥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는데 이제 이러고 다니면 슬쩍 쳐다보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제 그 어디 있지? 제가 손수건 같은 걸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요거를 제가 하고 다녀요. 원래 빼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건처럼 이렇게 두르고 그럼 이제 여기다 그냥 캡모자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 덮는 모자를 쓰거나 이거 제가 29cm에서 샀는데 이렇게 머리 약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저는 아무튼 두피를 가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약속의 2주가 지나니까 머리가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샤워하면서 머리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쑥 했는데 뭐 이렇게 쑥 빠져 진짜. 군데군데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피부과도 갔다 왔는데 뾰루지 나는 것처럼 뿔 빨갛게 막 변하고 병원 갔더니 라떼 똥 쌌나 봐. 여기가 고양이 화장실이거든요. 얼른 해야겠다.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고양이 화장실 말고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톱 여기 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까맣게 변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손이 약간 이게 거스라미가 뻑큐 아니에요? 거스라미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 그래야 되나? 조금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암을 할 때는 그냥 잘 먹으래요. 뭐 회나 이런 거 말고 입에 당기고 뭔가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해서 그냥 지금은 그냥 편하게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암이 끝나고 나면 살을 빼야 돼요. 제가 여성 호르몬 쪽 유방암이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지방세포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근황은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라방을 제가 하고 있어요. 라방 혹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마 이 영상이랑 제가 같이 얹힐 것 같긴 한데 처음으로 제가 바잉한 물건들을 막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라방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이런 게 영상이 아마 요거보다 조금 앞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라방을 벌써 4번이나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되게 싼 시골집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장난감처럼 쓰고 싶다는 생각? 요즘 유럽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좀 정기적으로 제발 송사랑씨 제가 제발 송사랑씨라고 했더니 이제 개가 한 마리 걸어오고 있고요. 밥 먹던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원래 인생이란 게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법륜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했던 일이 온다고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어쨌든 저한테 벌어진 일이면 저는 그냥 최대한 즐겁게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건가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인다. 근데 받아들이는 그 방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근황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유튜브에서 좀 이제 좀 자주 뵙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자. 안녕해.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엄마 똥 치우러 가야 돼. 고양이 똥 냄새 엄청나지? 자, 엄마 똥 좀 치울게. 으쌰. 아이고 이뻐라. 그렇게 좋아. 어떡해.